핫쌤입니다. 3일 남았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2월 11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검색 유입에 표준 편차가 떴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선가 표준 편차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어느 통계학자가 네이버 캐스트에 올린 글입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많은 자료를 대표하는 양 평균이라면, 하나의 양이 평균이라면 그 자료들이 얼마나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지를 알아야 할 때가 있다.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 이겁니다. 자료 하나하나가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떨어져 있다. 그것을 알려면 그냥 그 자료와 평균의 차를 구해보면 된다. 평균의 차, 이를 편차라 한다. 편차에 대한 개념 설명이죠. 그러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차 하나하나를 살펴보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편차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양이 필요하다. 이것을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뜻에서 산포도라고 한다. 자, 이 글에서 우리는 평균이라는 개념, 편차, 그리고 산포도라는 이 개념을 공부한 거죠. 자, 아래 A와 B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그림을 산포도라 그럽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앙을 가통하는 선, 이것을 평균으로 잡습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에 몰려 있습니다. 오밀조밀 붙어 있습니다. B는 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평균에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흩어짐의 정도, 그리고 퍼짐의 정도. 자, A와 B를 갖다 비교했을 때 A는 퍼짐이 평균에 몰려 있고 B는 퍼짐이 평균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 산포도 비교해서 A는 오밀조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는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평균과 편차의 관계, 평균과 편차의 관계는 자, 평균이 있다 가정하고 점을 갖다 이렇게 찍습니다. 점수를 찍습니다. 그랬을 때 떨어진 정도를 갖다가 편차라 그럽니다. 떨어진 정도. 표준 편차는 퍼진 정도를 일컫습니다. 퍼진 정도. 평균에서 어느 만큼 퍼져 있나.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면 A는 평균에 몰려 있고 B는 평균에서 상대적으로 퍼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A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B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산포도와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NCS 예시 문제입니다. 자, 우측에 산포도와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흩어짐의 정도를 보는 게 산포도입니다. 표준 편차, 평균 편차, 사분 편차, 범위 이와 같은 것이 있으나 이 중에서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학의 정석에서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공부했죠. 자, 문제에서 이와 같은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세요. 1번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평균 편차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다. 2번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적으면 음수이다. 분산은 어떤 자료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며 이것을 이용하여 표준 편차를 구한다. 평균 편차는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을 말하며 계산이 간단해서 표준 편차보다 많이 사용된다.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표준 편차라 그랬습니다. 근데 4번에서는 표준 편차보다 평균 편차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이 틀렸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평균과 편차와 분산, 표준 편차 값을 구하는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평균, 편차, 산포도, 표준 편차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지식 활용형이라 그럽니다. 지식 활용형 문제는 각 지식들을 얼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하고 살피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지식 활용형과 상황 대응형으로 크게 나누면은 지식 활용형 문제 출제 비중은 15% 안 됩니다. 결국 상황 대응이 85%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테셋이라는 경제 이해력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필요 없습니다. 선택지 2번을 보세요. 가로축의 이음을 표준 편차로 나타내게 한다. 이게 뭐냐면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인데 금융상품은 그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자 역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금융상품과 또 금융투자 상품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그 상품의 이음을 갖다가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음 대신에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활용도에 대한 개념이죠. 활용도. 자, 이와 같은 산포도가 만들었으면 이제 어쨌든 평균을 찾아야 합니다. 중앙을 가통하는 선을 갖다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퍼져 있나 떨어져 있나 보는 것이 바로 산포도이고 표준 편차라는 거죠. 자, 편차는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떨어져 있다, 떨어진 정도고 표준 편차는 얼마만큼 퍼져 있나 퍼진 정도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사 가지고 무엇인가 분석할 때는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점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평균과 편차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산포도와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전체의 특징을 잡아낸다 그 얘기죠. 자, 3번 문제는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가 있고 밑에 용어에 대한 정의, 진술이 있습니다. 자, 선택해 보세요. 상위 40% 해당되는 지원자. 자, 이 기하로 두겠습니다. 상위 40%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을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면은 기하께서는 점수가 아주 좋습니다. 즉 상위권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40% 이상에 해당되는 지원자가 통과된다면 결국은 60% 이상 다 통과된다는 얘기죠. 기하께서는 평균 점수가 무려 85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맞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의사소통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의사소통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면 점수차는 문제결과 기초수리 영역보다 크다. 자, 점수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표준 편차를 찾아가야 합니다. 표준 편차를 비교했더니 5와 7과 11. 이 얘기는 의사소통은 평균점에서 5 차이점으로 몰려있고 문제기는 역시 평균점에서 7점 차이로 몰려있고 기초수리는 평균점에서 11점 차이로 몰려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크다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응시자들의
취득 점수 가운데 기초수리 영역의 시험 점수가 들쭉날쭉하다. 들쭉날쭉하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시 표준 편차를 봐야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습니다. 기초수리는 평균점에서 11점 차로 몰려있다 이겁니다. 4번 혹시 불안하다면 의사소통 영역에서 공부를 좀 더 해서 탈락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2번과 연결됩니다. 자, 의사소통에서 점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85점, 예를 들어서 85점이 평균이다 그러면 평균보다 5점 또는 7점 더 높이면 내가 안정권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의사소통에서 점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잘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의사소통에서는 그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의 같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 얘기죠. 자,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와 평균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 정보가 있고 이 그래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보세요. 지원자 중 최고 득점자, 자, 평균과 표준 편차로만 구성된 표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최고 득점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2번 표준 편차를 봤을 때 개발직 지원자 평균, 자, 이미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경영 기획 쪽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 읽었죠. 성적이 가장 고르게 나온 직군은 서비스직이다. 자, 성적이 고르게 나왔답니다. 고르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를 봐야죠. 그 표준 편차가 서비스 직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옳은 진술이죠. 지원자 수가 같다면 이게 동일 조건이죠. 지원자들의 점수 합계가 가장 큰 직군은 개발 직군이다. 자, 지원자 수가 같다. N은 예를 들어서 100으로 전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 조건이 동일하면 합이 크면 평균도 크고 평균이 크면 합도 큽니다. 왜?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 점수가 가장 큰 직군은 평균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 기획 직군이죠. 평균이 가장 높으면 합도 가장 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쭉 봤습니다. 어쨌든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